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5월 19일. 오늘은 이제 장이 휴일이죠. 그래서 휴장이라서 한번 내일 금리 인상이 어떻게 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네, 증시 자체가 지금 화요일이죠. 화요일에는 상승해서 마감을 좀 했는데요. 오늘 이제 휴일, 우리가 휴장일 때는 지금 다른 해외 증시들이 다 하락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나라도 오늘 휴일이 아니었으면 하락을 좀 했을 것 같고요. 이제 내일 새벽에 네, 오전 3시죠. 3시에 있을 FOMC 회의록에 앞으로의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그 방향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인상이 될지 안 될지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지금 증시들이 좀 행보를 하는 모습이고요. 하락도 이제 크게 하지 않고 네, 적당하게 하락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늘 새벽에 금리 인상에 대한 언급이 좀 나온다면 이제는 증시 자체에서 좀 돈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고요. 증시가 이제는 상승을 끝내고 횡보를 하는 중이죠. 그래서 횡보 혹은 하락장을 좀 염두를 해두고 투자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종목을 분석했을 때 좋은 종목이더라도 만약에 하락장으로 들어가게 되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코로나19 때 급락했던 그 장에서는 현대차, 삼성전자, 뭐 기아차 모두 할 거 없이 다 크게 하락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위험한 신호가 나온다면 현금화를 해두고 그냥 장이 떨어지는 것을 지켜보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오늘은 뭐 차트 하나씩 볼까요? 해외 증시들이 지금 어떻게 좀 진행이 되고 있는지 차트부터 좀 보겠습니다. 다우 같은 경우는 실적 회복, 네, 경기 회복에 대한 그 실적주들 있죠. 실적주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나스닥이 막 폭등을 할 때는 별로 상승을 못 하다가 한번 이제 고점을 뚫고 쭉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계속 올라가죠. 그래서 다우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제 강하게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다우도 상승세를 좀 꺾고, 네, 조금 이제 횡보하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나스닥도 한번 보겠습니다. 나스닥도 나스닥은 일찌감치 이제 상승을 끝내고 정말 이제 애매하게 파동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와 같은 흐름이 좀 나올 수도 있는데요. 만약에 금리 인상 얘기가 나온다면 이때와 같은 상승이 나오지 않고 오히려 이제 하락기로 좀 접어들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이 정말 중요한 하루가 될 것 같고요. 요즘 이제 나스닥 투자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을 거라고 보는데요. 일단 나스닥 같은 경우는 코스닥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하락폭이 오히려 코스닥보다 클 때도 있기 때문에 이 하락 추세에 접어들 때는 어, 이 추세를 읽었을 때는 이미 좀 늦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위험한 구간에서는 비중을 너무 늘리지 마시고 네, 보수적으로 좀 접근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상당히 애매한 구간이다. 네, 나스닥이 그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한번 꺾을 때도 되긴 했는데요. 그 꺾을 때가 조만간에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금리 인상에 대한 여부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만약에 좀 많이 떨어진다면 네, 11,000원, 11,000대까지도 하락이 가능한 구간이기 때문에요. 증시가 이제 10% 이상 빠진다는 소리죠. 10%, 15%까지도 빠진다는 소리니까 우리나라가 만약에 10%, 15%가 빠진다면 코스닥 한번 볼까요? 코스닥 뭐 10% 금방 빠지죠. 그래서 여기서 10%면 90포인트입니다. 거의 100포인트, 150포인트가 이제 15% 정도 거고요. 150포인트가 빠진다고 하면 800선까지 바로 떨어지겠네요. 그래서 241선까지도 깨버리고 네, 요런 라인까지도 하락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런 좀 금리 인상이 조기화 추진이 된다면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고요. 주봉 정도가 딱 적절할 것 같네요. 850포인트. 그래서 조심해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좀 이제 지금 투자하고 있는 금액들이 좀 다 들어가 있긴 한데요. 그런 신호가 나온다면 과감하게 끊고 나오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니케이고요. 니케이는 이미 추세가 좀 하락 추세로 접어든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해서 고점이 점점 낮아지고 있죠. 그래서 고점이 점점 낮아지고 저점도 점점 낮아지면서 지금 주가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태위태하게 이 파동을 좀 타면서 하락을 좀 하고 있는데 이미 니케이 같은 경우는 하락 추세에 접어들었다. 최근에 이제 코로나도 좀 심각하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니케이도 상승세를 강하게 탔지만 슬슬 이제 좀 조정을 받을 때가 되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상하이 종합,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한참 횡보를 좀 했죠. 다른 해외 증시들이 좀 오를 때는 조금 많이 오르진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 상하이 증시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라인까지 좀 버티고 241선을 태우고 살짝 이제 또 위로 올라갈 수 있을 법한 모양이긴 하지만 상해 증시도 한번 하락을 크게 하면 크게 떨어지니까요. 네, 여기도 이제 횡보하는 장이다. 지금 눈치 보기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이 글로벌 증시들이 뭔가 움직임이 좀 둔화되었다라고 느껴집니다. 여러분들도 똑같이 생각하시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 환율이 조금 이제 바닥을 좀 다지기 한지 오래되었고요. 이 241선을 돌파하기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좀 더 한 번 더 바닥을 다지고 반등을 했을 때 그때 환율이 치솟을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건 이제 어느 정도까지나 차트상으로만 보았을 때지만 결국에는 이 금리 인상과 좀 맞물린다면 이 환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저점 위치에서 또 형성이 되었고 지지 라인을 만들어서 반등을 좀 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가 높이 올라갔던 지점 1250원까지도 환율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우리나라 증시는 거품이 쫙 빠지면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해외 증시들이 모두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체적인 지수는 오늘 유럽 증시는 또 이렇게 1% 이상씩 1% 정도로 하락을 좀 하고 있고요. 많이 하락하는 건 아니죠. 한참 악재 떴을 때는 한 3, 4%씩 다 하락을 하는데 지금 요 정도면 뭐 양호한 편입니다. 그리고 나스닥 100과 이제 다우 존스도 선물이 이제 좀 하락을 하고 있는데 3시에 이제 발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좀 바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 여전히 네, 불확실하다. 아직 경기 회복이 불확실하고 금리 인상을 하기에는 이르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간 이제 조정을 받았던 증시가 반발 매수로 이제 확 올라갈 것 같고요. 만약에 금리 인상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온다면 이대로 이제 하락세를 이어갈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맞게 좀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선물도 하락을 좀 하고 있다. 그 다음에는 최근에 이제 인플레이션 얘기가 좀 나오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원자재 가격이 막 치솟으면서 드디어 이제 우리나라도 선박 제조업체들이 이제 철강 가격을 감당하지 못해서 네, 적자를 엄청나게 띄우고 했는데요. 배를 수주를 할수록 이제 배를 만들수록 손해를 본다. 그래서 건물을 지을수록 손해를 본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원자재 가격이 너무나 많이 올랐습니다. 자, 근데 다행인 것은 오늘 이 원자재들이 모두 이제 가격들이 좀 하락을 하고 있고요. 그가 이제 폭등을 했던 그 원자재들이 조금 이제 상승세를 멈추었습니다. 하지만 막 폭락을 한 것이 아니고 조금 이제 상승세를 멈추고 가만히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안심하기에는 이르다. 그다음에 외환 같은 경우는 원달러 이제 올라가고 있고 뭐 다른 건 크게 볼 건 없고요. 조금 특이한 것은 이제 암호화폐, 네,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이 좀 많이 하락을 하고 있고요. 제 시청자들 중에는 비트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나요? 저는 이제 비트코인은 너무 변동폭이 크고, 네, 사실은 기준을 가지고 투자를 할 수 없어가지고 투자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비트코인을 내가 투자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가지고 통장에 있는 5,000원을 넣어가지고, 네, 저는 빗썸 가입했거든요. 그래서 3,000원 주더라고요. 합쳐서 8,000원 가지고 투자를 좀 해봤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벌다가 지금 마이너스 48%입니다. 그래서 역시 나는 비트코인을 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었고요. 이렇게 하룻밤 사이에 하락을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해버리면 네,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트코인 앞으로도 투자를 안 할 거고요. 만약 비트코인이 너무 폭락을 해서 이제 사람들에게서 잊혀질 정도로 폭락을 한다면 그때 한번 조금 매수해 보겠습니다. 그때 아니면 매수 안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자, 비트코인이 이제 고점을 찍고 서서 이제 빠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 비트코인이라는 것이 이 유동성 장세에 가장 큰 수혜를 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위험 자산의 대표적인 이 대명사였는데, 그 위험 자산을 투자한 사람들이 이제 돈을 좀 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익 실현 물량으로 하락이 시작되었고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위험 자산으로부터 이제 돈이 빠져나간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시장에 대한 하락세를 좀 경계해두고 그렇게 돈을 현금화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렇게 사실은 주식과 비트코인이 좀 같이 움직인다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 이 삼성전자가 이제 폭등을 하면서 우리나라 증시가 올라가고 나스닥도 올라갈 때, 그때 2017년 2016년 말부터 2017년 초기까지 그때가 가장 큰 빅 사이클이었고요. 그 뒤에 이제 주식이 조정받을 때도 비트코인이 먼저 내렸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주식이 막 오르기 급등하기 전에 비트코인이 먼저 이제 급등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도 주식보다 오히려 비트코인이 크게 좀 내려가면서 뭔가 이전의 패턴과 완벽하게 일치할 수는 없지만 뭔가 신호가, 이 하락 신호가 나온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이제 차트상으로 좀 무너졌죠, 사실. 어느 정도 이 지지선들을 깨버리고 무너졌기 때문에 이 위험 자산으로부터의 자금 동향에 대해서 조금 다시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주식으로부터 좀 돈이 빠진다면 저희도 좀 공격적인 투자를 제외를 하고 안정적인 그런 종목들만 골라서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만 조금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현금화를 해서 언제든지 좋은 종목들이 하락을 했을 때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기회를 노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도 일단 채권 수익률은 뭐 크게 변화 없이 진행이 되고 있고, 미국 10년물이 이제 반등을 좀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6%대를 한참 이제 옆으로 기다가 서서히 조금 올라갈 듯한 모습인데요. 지금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기사 몇 개 준비했고요. 하나씩 하나씩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금리에 대한 기사고요. 자, 의견이 두 개가 있습니다. 올라야 된다, 아니면 아직 멀었다. 이렇게 두 개가 있고요. 그래서 점점 더 이제 시장에 혼란이 가중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혼란이 이제 정리가 되는 것이 FOMC 회의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내일이 상당히 중요한 하루가 될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서머스 전 미국 재무장관이 연준 금리 인상을 서둘러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레리 서머스 전 미국 재무장관이 18일에 이제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인플레이션 우려에 너무 안이하게 대처를 하고 있다라고 비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머스 전 장관은 연은이 주최한 컨퍼런스에 참석해서 정부와 연준이 초저금리 장기화가 재정 불안과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위험을 상당히 많이 과소평가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사실은 무시할 수 없는 발언이죠. 지금 사실 우리도 좀 느끼고 있고요. 지금 최근에 물가도 많이 상승을 했고 철강 가격이나 이런 건설 자재들이 가격이 많이 오르면서 기업들도 좀 타격을 입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 얘기가 나온 지 거의 몇 주가 된 것 같고요. 하지만 저번에도 연준에서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미국 경제의 회복을 위해서 기준금리를 제로 수준으로 내리고 월 1200억 달러 규모의 채권 매입을 지속해오고 있다. 그래서 올해는 물론 내년에도 금리 인상은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공공연히 시사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서머스는 이제 이에 앞으로 3년 가까이 기준금리가 인상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정책 전망이 위험한 무사 안일주의를 유발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책 조정의 필요성이 강해질 때쯤이면 그런 조정들이 갑작스럽게 다가올 것이라고 얘기를 하네요. 자, 그래서 금리 인상은 필연적이다.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한 번은 올라야 된다. 그래서 증시도 한 번은 내려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헝가리 중앙은행이 다음 달 금리 인상 가능성을 이렇게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헝가리 중앙은행이 물가 인상에 대비하기 위해서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를 했다고 하고요. 이렇게 이제 미국뿐만이 아니고 여러 국가에서 이 인플레이션 위험에 대해서 좀 이 직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헝가리에서는 이제 기준금리 인상을 준비를 좀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어떻게 될지 참 내일이 참 기대가 됩니다. 저는. 그래서 사실은 금리 인상이 된다면 네, 이제 주식 시장에서는 조금 재미없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는 이제 공격적인 투자는 하지 말고 좀 천천히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얘기도 있어요. FOMC 회의록 공개 앞두고 뉴욕 증시 약세가 띄고 있지만 이번 주 발표될 연방공개시장위원회죠. 네, FOMC 회의록에 대한 경계심이 여전하다. 그래서 보시면 어, 여기 리파엘 보스틱 애틀란타 연방준비은행이죠. 네, 여는 총재가 네, CNBC와의 인터뷰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루기 전까지는 매우 강한 완화적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재차 강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이 총재가 아직까지는 금리 인상을 시사하기에는 인상을 하기에는 이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지금 4월 고용 보고서가 좀 별로 안 좋았죠. 고용률이 기대치보다 많이 낮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겉으로는 경제 성장이 진행된 것 같지만 경제가 좀 회복된 것 같지만 실제 이 안에 있는 것들은 많이 회복이 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경제 재개에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말도 좀 일리가 있죠. 사실 이제 경기라는 것이 그렇게 갑작스럽게 회복이 된다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네. 자, 그래서 두 개 다 이제 저는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물가 상승률이 네, 너무 크기 때문에 금리 인상에 대한 이 시사를 좀 한다면 물가가 좀 안정화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하지만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해서 지금 경기가 완전히 회복된 것도 아닌데 금리 인상을 섣불리 했다가는 지금 이 경제 회복이죠. 회복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참 두 개 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둘 중 하나는 선택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이제 추측하기보다는 직접 이 윗분들의 결정을 보고 거기에 맞는 대응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금리가 자꾸 왜 이렇게, 아니 금리가 아니죠. 물가가 왜 이렇게 치솟는가라고 보시면, 자, 이제 바이든 재정 정책이 있는데요. 그게 저번에도 제가 영상을 다뤘지만, 바이든이 경기 회복 정책을 많이 펼칩니다. 그래서 거의 뭐 천상 규모죠. 네, 천 천문학적인 규모를 돈을 풀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인플레이션 위기가 온 것이고요. 천문학적인 돈을 풀기 위해서는 이 국채 발행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채 발행을 함으로써 국채 가격이 떨어지게 되고요. 거기에 맞게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게 됩니다. 자, 거기에 따라 이제 돈도 많이 풀리니까 시장에 물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 그 물가가 상승하는 데는 이 바이든이 이제 몇 차 정책인가요? 3차 추가 지원이었나요? 아무튼 또 돈을 푼다고 하니까 그렇게 시장에서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미국의 이 금리 인상이 나온다면 지금 가계부채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최근에 1, 2년 사이에 엄청나게 많이 증가를 했기 때문에 거의 2배 증가했거든요. 거기에 따라 타격을 입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는 부동산에 좀 거품이 많이 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이 좀 타격이 올 수도 있고요. 일단 최근에 거래가 좀 많이 죽었다고 하는데요. 거래량이 죽으면 아무래도 하락 초입기에 들었다. 상투 지점에서 거래량이 죽으면서 음봉이 뜨기 시작한다면, 네, 언제든지 이제 거래량 실은 음봉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주식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찝찝한 점이, 네, 나스닥의 이 흐름이죠. 흐름을 보았을 때는 고점 부근에서 음봉이 나왔고 월봉상으로 거래가 이제 죽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조금 이제 전체적인 시장에서 분위기가 안 좋게 전환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차하면 네, 여러분들께 바로 알려드리고 네, 주식시장을 현금화를 좀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내일 떻게 될지 한번 보고 결정을 하도록 하고요. 네, 지금은 그냥 볼 수밖에 없네요.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례 없는 그런 시장을 지금 경험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렇게 바이러스에 의해서 경기가 크게 타격을 입은 적도 없고, 바이러스에 의해서 타격을 입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끼리 이제 비대면 시스템으로 계속 이제 경제 활동을 해야 되니까 거기에 따라 이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전 전례를 여기에 대입을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 그만큼 이제 경기 회복을 위해서 돈을 이렇게까지도 많이 풀어본 적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주식이라는 것이 이렇게 V자로 크게 반등을 한 적도 없고요. V자로 반등한 것도 좋지만 V자로 지금 2배 올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하락폭이 크게 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골이 깊었던 만큼 언덕도 크지만 언덕이 큰 만큼 또 골이 깊기 때문에 언젠가 올 이 급락에 대한 대비는 어느 정도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다우도 한번 떨어지면 무섭게 떨어지거든요. 특히 코스피도 그렇고요. 자, 이제는 조금은 네, 이제는 공격적으로 막 빚내면서 투자하기보다는 이 현금화를 좀 하면서 본인들의 어, 이 자산을 조금씩은 주식에서 비중을 줄여가는 것이 맞다. 네, 이렇게 보겠습니다. 만약에 내일 네, 금리 인상 안 하겠다. 앞으로도 할 생각이 없다. 그렇게 발표가 나온다면 지금 최근에 이 빠져나갔던 외국인 투자자들이 다시금 좀 공격적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고요. 지금 외국인이 빠져나간 이유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위험 때문에 현금 확보를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피가 다시 한번 외국인이 돌아온다면 네, 인플레이션 위험이 부담이 좀 떨어졌을 때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금리 인상에 대한 시사가 없어졌을 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어떻게 될지 한번 보고 결정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남은 휴일 잘 보내시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